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단원과 10단원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9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일까라는 단원 제목으로 낱말의 의미를 짐작하는 방법과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었어요. 혹시 기억날까요? 어떤 문장이나 낱말을 살펴보면 되는데 앞뒤 문장이나 낱말을 살펴보고 짐작한 뜻과 뜻이 어떤 낱말? 네, 정답은 비슷한 낱말을 넣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낱말을 사용한 예를 떠올려 보면은 그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기억하면서 뒤에 선생님이 어떤 방법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앞뒤 문장이나 낱말을 살펴보고 뜻이 비슷한 낱말을 짐작하기인데 여기서 예시로 나온 게 황홀합니다 라는 그 낱말입니다. 네가 만약 수십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가 반짝거리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모습일지 떠올려 말해볼래? 나는 아름답다를 떠올렸어. 이렇게 앞뒤에 나왔던 반딧불이가 반짝거리는 이런 문장들을 살펴보면서 화려하다, 아름답다, 멋지다, 예쁘다 이렇게 비슷한 낱말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짐작한 뜻이 비슷한 낱말을 넣어서 문장을 읽어보는 건데요. 1에서 찾은 비슷한 낱말을 넣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낱말을 황홀합니다와 바꾸어도 내용이 바뀌지 않는지 이상하지 않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수십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가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면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황홀합니다가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짐작했던 화려하다, 아름답다, 멋지다, 예쁘다 등을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 문장이 내용이 바뀌지가 않는지 그 의미가 처음의 문장과 비슷한지 등을 생각해보면은 황홀합니다가 어떤 뜻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낱말을 사용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는데요. 황홀합니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을 넣어 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폭죽이 터지는 모습이 화려하다. 수많은 반딧불이 반짝거리며 빛을 내니 예쁘다. 우리가 황홀합니다와 비슷한 낱말을 화려하다, 예쁘다로 바꿔보면서 다양한 사례, 즉 예시가 어디에 써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면은 그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을 읽으며 생략된 내용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짐작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 글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해 보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여기서 단서와 경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뒤에 이어서 나오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서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비박사 석주명의 글을 읽고서 이 글에서 단서를 찾아서 생략된 내용이나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았는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부딪혀 멍이 들고 나뭇가지에 살갗이 긁혀 피가 흘렀습니다. 이런 단서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나비를 보았을 때 석주명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리고 부딪혀 멍이 들고 나뭇가지에 살갗이 긁혔다, 피가 흘렀다라는 것을 통해서 석주명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등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서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보면은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곤충에 관련된 책 읽기다 하면은 그때 좋아하는 일을 할 때의 느낌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뭐 좋다, 재미있다 이런 느낌 등을 통해서 석주명이 새로운 나비를 발견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등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단원에서는 문학의 향기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문학 중에서도 시와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와 감동이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활동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산이라는 시를 보고서 여기에서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 등을 찾아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비가 똑똑똑 내려 요 라는 이 부분에서 비가 내리는 소리를 똑똑똑이라고 표현한 것이 재미있다. 아까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그 똑똑똑 이거는 어떤 표현일까요? 감각적 표현 중에
네, 소리를 나타내는 청각의 감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재미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았고, 선생님은 또 친구야 친구야 어서 우산 속으로 들어와 이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그 까닭은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서 친구가 우산을 씌워줬던 경험이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까닭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시를 읽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느낀 부분은 다를 수가 있고, 혹시나 같더라도 그 까닭은 각자의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복인의 떡집이라는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에서도 재미와 감동을 찾아보았습니다. 만복인의 떡집 중에서 아이 참 왜 자꾸 방귀가 나오지? 아침에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었나? 아, 또 나오려고 한다. 이키. 요 부분은 만복이가 동환이의 마음을 읽어보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만복이가 동환이의 생각을 듣는 것도 모르고 방귀가 나올까 어쩔 줄 모르는 동환이의 이 모습이 재미있었다 라면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복인의 떡집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밑줄로 그어본 다음에 그 까닭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단원부터 10단원까지의 복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3학년 1학기 국어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2학기 국어 내용으로 2학기 1단원부터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